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8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내 집 마련 꿈 거덕 차이인 3, 40의 대의 이유 있는 분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또래인 30대 후반의 직장인끼리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희비는 극명히 엇갈린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4년 전에 연끌 대출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한 친구 녀석은 요즘 큰소리 떵떵 치며 산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혹은 종잣돈을 못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미루었던 친구들은 타이밍을 놓쳤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평균 연령은 39세, 2010년 38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내 집 마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년 전과 비교해도 너무나 버거워졌습니다. 실수요자 울리는 LTI, DTI.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3천만 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데 당보 인정 비율, 집값 대비 대출 한도와 총액 부채 상환 비율 DTI,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대표되는 대출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LTI는 2002년, DTI는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DTI와 LTV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엉뚱한 용도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둘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은행 건정선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 등은 LTI, LTV, DTI를 금융회사의 경영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지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값을 잡는 데 쓰였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를 조절하는 강력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부동산 대책의 단골로 동원되었습니다. LTV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DTI가 추가되면 매우 강력한 대출 억제 효과가 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료는 노무현 정부의 시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도 잡지 않았던 수요가 LTV, DTI를 동시 시행 이후 잡혔다며 청와대에서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느냐고 타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역대급으로 세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LTV와 DTI가 각각 40%에 불과합니다. 15억 넘는 아파트는 LTV 0%라는 사상 초유의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흑수저 직장인에겐 가혹한 규제. 금융학자 중에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무너졌지만 한국은 LTV와 DTI 규제 덕에 대형 시스템 리스크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의 주택 구매 기회까지 빼앗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풀었다 조이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을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LTV와 DTI 상한선을 풀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다시 규제를 꽉 조이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LTV와 DTI를 활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국내보다 높은 편이라 사다리를 걷어차기 같은 논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은 LTV 최대한 80, 홍콩은 집값에 따라 80에서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주택자에게 75%, 2주택자에게는 45%로 자동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발달한 유럽에서도 대출 한도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LTV는 100%,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85%입니다. 금융 선진국의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택담보 가치뿐 아니라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실소유자에게 한해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올려줍니다. 하지만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린 자수성가형 샐러리맨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주택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작은 집에서 출발해서 전세 낀 아파트를 마련한 뒤 돈을 모아서 이사하고 아이가 자라면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베이비 부머와 586 세대의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30대는 그때와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부터 늦고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자산 정식의 기회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노력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에 공동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해 갚겠다는데 왜 우리만 막느냐는 30대 무주택자의 분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2채 가진 장관이 한 채를 파느냐 마느냐는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때에는 눈을 맞춰 형평성에 맞게 시작했다는 조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수도권 전체가 요동치고 매매가 잡으려다가 전세가가 들썩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쫓는데 고통은 왜 실수자의 목이 됐나? 집값이 더 오를까봐 부랴부랴 산다는 뜻의 패닉 바잉이 괜히 생긴 유행어가 아닙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을 위한 정책을 원한다. 현 정부 분위기는 실수요자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들어주겠다는 추가 정책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인 걸 보면 공감 능력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실수요자인 39세 무주택자 직장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간단합니다.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주고
거주자의 의사와 상환 능력을 검증된 사람에게는 기회를 충분히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꿈을 걷어차인 30, 40대의 이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 건전성의 목적인 LTV와 DTI, 집값 잡는 수단으로 변질, 정부가 사다리 치운다 울분, 부동산 정책만 나오면 뛰는 집값, 30, 40대들의 패닉 바잉만 부추겨, 무주택자 눈높이의 정책 점검을. 오늘은 내 집 마련 꿈을 걷어차인 30대와 40대의 이유 있는 분노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